미술자료박물관의 이번 전시는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애국 연구자의 한국미술 연구입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하면서 굉장히 전시도 어려워졌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요새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는데, 그러면 외국의 연구자, 전문가들이 한국 미술을 어떻게 보아왔나, 이거를 저희가 그러니까 아카이브라든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기획전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최근에 한국의 현대미술까지 어떤 그 흐름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전시입니다. 여기 보여지는 것이 저희 이번에 가장 메인이라고 해당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미술사의 통사를 누가 썼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한국 미술의 역사적인 통사를 사실은 한국 사람이 쓴 게 아니고요. 1929년도에 안드레스 에카르트라는 독일 사람이 썼다는 거, 이거를 그 전문가들이 아니고서는 또 많이들 모르고 있는데요. 그 독일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유적이라든지 유물, 우리나라의 미술을 연구를 해서 1929년도에 조선미술사라는 책을 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많은 걸 발굴하고 찾아다니고 사진을 찍어서 500여 점의 그 사진이 거기에 수록이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고구려 고분벽화라든지 그 시대에. 그래서 이거는 1929년도에 에카르트가 이거를 책으로 냈습니다. 더구나 이게 지금 이쪽에 보여지는 거는 독일어판이고요. 이거는 좀 영어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우리가 다시 돌아볼 이런 이유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관련된 사진은 이게 지금 이분이 소속되어 있던 독일 성 베네딕토에서 저희가 이미지를 받은 건데요. 이분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 신부하고 파견 선교사들이 1909년 찍은 사진, 이거는 에카르트가 한국 사람들하고 1920년대 초에 찍은 사진, 이 사진이 이걸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1958년도 6월에 신태양이라는 잡지에서 그 에카르트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제2의 조국, 한국이여 빛나라. 30년 전에 최초로 석굴암을 찾은 구라파인이 쓴 인상기, 에카르트가 최초로 이렇게 석굴암을 찾았다, 이런 내용이 또 이거를 모든 것을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고요. 또 에카르트는 조선미술사, 한국미술사만 쓴 게 아니라 한국의 전래 민담집이라고 해서 1928년도에 1년 앞서서 이런 또 한국의 민담을 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에카르트에 대해서 이게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그 오토 퀼멜이라는 베를린 대학의 동아시아 그 미술 교수가 중국, 일본, 한국을 다루어서 쓴 책 속에 한국 미술에 대한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의 그 미술이 독일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에서 개최됐는데요. 그 책의 저자 오토 퀼멜이 지금 1939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틀러, 여기 수염이 보이죠? 히틀러 옆에서 이걸 설명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분이 썼었던 그 책에 우리 한국 미술에 대한 것이 이렇게 몇 페이지 소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 일본, 한국의 미술, 독일 포츠담 아테나이온에서 1929년도에 나온 책 속에 한국 미술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소개가 된 거고요. 이 부분은 1962년도에 한국의 문화연구자라고 할 수 있는 국제연합 한국재건단 위원으로 왔던 에블린 맥킨이라는 미국 사람이 한국 미술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게 또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분들이 찍었던 이런 도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한국 미술이 이렇게 외국에 본격적으로 소개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미술 얘기할 때 우리가 또 야내기 문해요시를 빼놓을 수가 없죠. 강함은 그 철거를 그때 반대했었던 이런 일본 사람이죠. 그래서 그분이 썼었던 그 조선의 미술, 이거는 1922년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 민예운동가 야내기 문해요시고요. 그 사람이 1916년에 신라시대 설립된 해인사 타발에서 찍었던 사진. 그래서 야내기 문해요시는 일민미술관하고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도 야내기 문해요시에 대한 우리가 전시를 이렇게 가진 적이 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일본의 세키노 다다시, 우리가 또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키노 다다시가 지금 평남 대동에 세키노 박사 영사비 이런 것들 앞에서 찍었던 사진이라든지, 그래서 이 세키노 다다시를 우리가 또 빠뜨릴 수 없는 우리 한국미술의 연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미술에서 가장 또 외국에 알려지고 또 외국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도자, 항아리, 달항아리였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 진열장 안에는 도자기하고 관련된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는 에드윈 바버라는 고고학자이고 도자 연구자가 쓴 경질 도자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미술이 또 언급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차이나, 자펜, 또 코리아 여러 나라의 이걸 소개하면서 한국미술이 여기에 소개가 된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윌리엄 본 헌이라는 동양도자 전문가가 한국의 도자기를 단독으로 소개한 1947년 영국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거는 버너더 레컴이 썼었던 이런 르블랑의 한국 도자기 컬렉션 도록, 이게 1918년도 빅토리안 옛날 알버트 박물관에서 나온 굉장히 빠른 일찍이 나왔던 그런 책입니다. 이 부분도 일본의 그 민예운동가 하마구치 로코가 썼던 조선의 공예, 1966년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한국의 도자기 이런 것들이 더 외국에 많이 보도가 됐다고 또 알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외국에서 동양의 고향 나라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했었죠. 거기하고 직접 관련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1915년도에 나온 건데요. 그 독일의 노베르티 베버, 이 사람도 성 베네딕토의 아파스로 이렇게 근무를 했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를 망라하고 조사해서 만들었던 건데, 그 제목이 고향 아침의 나라입니다. 이거는 지금 마침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연장이 돼서 내년까지 전시가 열리고 있는 그 기산 김중군의 도록인데요. 기산 김중군은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말에 우리나라 풍속화 이런 거를 많이 그려서 또 이것이 외국에 외국에 많이 팔려나갔죠. 그래서 그 김중군의 작품을 모은 건데요. 1958년도 독일 라이프치 출판사에서 기산 김중군 도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지금 놀랍게도 스웨덴의 신문기자 야손 그립스트가 한국을 소개했었던 아이 코리아라는 책인데요. 이게 1912년도에 나온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전반적으로 초기에 나왔던 이런 한국에 관련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재미있는 거는요, 이게 129년 전이죠. 1891년도에 일본 사람이 이 함흥 쪽에 와서 머무르면서 조선 아동 화담이라는 거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시야 다미치가 조선의 아이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가를 보여준 건데, 여기에 들어있는 10점의 그림이 기산 김중군의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날리기, 팽이치기, 이런 우리 고유한 어떤 풍속,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엘리자베스 키스는 이런 판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올드 코리아를 소개를 했는데요. 또 엘리자베스 키스의 이 판화 작품 같은 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 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나라 초기에 우리나라를 알렸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노베르트 베버, 이분이 우리나라 금강산 이런 거를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 금강산을 그린 그림이 독일에 있었던 그 그림이 나중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반환이 됐지요. 네, 여기 진열은 여기 그 외국의 잡지를 통해서 외국의 전문가들이 한국 미술을 어떻게 보았나, 그러니까 잡지, 정기 가능물 속에 소개되는 기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섹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1968년도, 이때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본격적인 어떤 전시가 이루어진 공식적인 첫 번째 전시인데요. 이것이 동경 국립근대미술관에서 열렸던 한국 현대회화전, 그 전시를 보고 일본의 유명한 혼마 마사요시가 한국 현대회화전 보고라는 글을 공간지라는 잡지에 기고를 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한국과 일본의 어떤 본격적인 미술 교류 전시가 열렸던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1984년도 시네즈라는 이런 잡지에 소개된 이응노의 기사인데요. 여기 지금 표지에 지금 이응노의 그림,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군상이죠. 이런 그림이 표지 위에 소개됐기도 했고요. 이 밑에는 이 지금 백남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트프레스라는 잡지에 백남준 나의 어머니 1989년 11월호에 파리 대학교의 짱폴 파르지에가 백남준에 대한 글을 기고하면서 백남준의 그 이미지를 표지로 썼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대략적으로 잡지의 특집으로 됐던 이런 기사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또 북한, 이북에 대한 이런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북한 미술에 대한 거를 소개를 했는데요. 일본의 그 히타야마 야스유키라는 분은 굉장히 북한 미술을 깊게 연구해왔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평양미술 기행을 해서 월간미술 93년 11월에 이렇게 소개를 했었고요. 또 이 밑에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북한의 선전화, 우리가 포스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포스터에 대한 거를 연구를 해서 여기에 그 히타야마 마사유키, 그 사람이 북한 미술에 대한 연구를 한 거를 이렇게 월간 미술에 이렇게 또 특집으로 이렇게 기획해서 여기에 소개됐던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후쿠오카 아시아 아트 뮤지엄, 아시아 미술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소장하는 그 후쿠오카에 있는 미술관인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뉴스레터에 이렇게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유태의 한국화, 이거는 백남준의 작품, 또 이거는 한국을 특집으로 했었던 1965년에서 2015년까지 보여줬었던 건데, 여기 지금 보이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김그림 선생님의 그 영화, 소형 영화죠. 그 이미지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중에 유일하게 그 외국인으로서 관장을 했었던 바토로메오 마리 리바스 관장을 통해서 우리의 한국 현대미술,
또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뤘던 이게 2016년 가오로 이 잡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사는요, 그 교수신문에서 굉장히 뜻있는 시리즈를 기획을 했었는데요. 그 주제가 한국 미론을 재검토한다 해서 그 시리즈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미학자, 미술사가라고 할 수 있는 고유섭 선생, 아까 얘기했던 독일의 안드레 에카르트, 일본의 야네기 무네요시, 또 유니슨, 미국의 에블린 맥킨, 최순우, 김원룡, 조요한. 그래서 한국의 미술사학자, 외국의 미술사학자를 통해서 그들이 한국의 미론을 어떻게 보고 있나, 그거를 기획했었던 기사이고요. 이것이 나중에는 또 이렇게 좌담으로 이렇게 다뤄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론의 현실과 과제를 짚어봤던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시리즈 기획 기사였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현대미술에 외국에 본격적으로 보여준 외국 사람이 기획한 첫 번째 전시인데요. 한국 현대미술전. 이건 놀랍게도 1957년에 미국의 푸세티 여사가 서울시 공보관에서 선정한 207점을 가지고 미국의 월드하우스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대한유소, 우리가 옛날에 영화 보면 맨 처음에 나왔던 그거를 기억들 하시죠? 그 대한뉴스 제128호에 나온 그 뉴스에서 이게 한 1분 정도의 그 장면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KTV 그 정책방송이죠. 이것을 다시 영상을 복원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그 당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분이 지금 돌아가신 김영조 선생님이라든지 이거 주간에 있었던 푸세티 여사.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이런 영상으로 통해서 리얼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고, 또 많은 관람객들이 굉장히 흥미있게 보는 이런 하나의 장면, 김병희 선생님도 보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영상 자료, 이세적 선생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설명했었던 그 한국 현대 해화전이죠. 그거에 대한 그 당시 팜플렛이고요. 그 당시에 그 푸세티 여사가 이응로, 도상봉, 이마동, 김영기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거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엔날레에 출품했었을 때인데요. 이게 1958년도 제5회 국제현대 채색 석판화 비엔날레에 우리나라 한국 작가들이 참여를 했었던 거고요. 이 팸플렛 자체는 저희가 그 이베이라는 데를 통해서 이 팸플렛을 구입을 했는데요. 굉장히 귀중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정자, 김웅수, 유강렬, 이상훈, 이항성, 최덕규 씨가 참여를 해서 여기서 우리 그 판화가 이항성 선생님이 입상을 했었죠. 1958년도입니다. 우리 한국 현대의 미술이 외국 전시에 나갔을 때 어떤 반응이라든지 그 당시 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는 1981년도 미국의 뉴욕 브루클린 미술관에서 열렸던 코리안 드로잉 나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담당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 드로잉 작품을 선정을 해서 그쪽에 가서 전시를 했었던 건데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드로잉에 대한 확장, 드로잉이라는 거에 대한 하나의 장르로서 어떤 의미 부여를 했고 드로잉을 확산시켰던 굉장히 중요했던 전시죠. 이 밑에 보여주는 거는 자연과 함께인데요. 이거는 영국의 데이트 리버풀에서 열렸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단색과 작가들, 그래서 자연과 함께라는 그런 전시에 했었던 거고요. 이 당시 작가 선정은 니콜라스 세로타, 이경성, 이일 이분들이 소개해서 우리나라의 단색화 작가들이 보여준 거고요. 이 표지의 그림은 윤영근 선생님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단색화가 그 유럽 화단에 본격적으로 보여졌던 1992년이고요. 요 밑에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최근이죠. 미국의 LA 카운티 뮤지엄에서 선을 넘어서 그래서 한국 서예에 대한 관심을 보여서 서예의 초기의 작품에서부터 최근 현대 서예까지 이런 걸 총망라해서 이런 아주 비욘드 라인 이런 커다란 이런 도로가 연구소가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벽면은 외국의 연구자들이 한국 미술을 어떻게 연구하고 있나 그 분포를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자료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 미술의 주요 해외 연구자료는 미국의 김성림, 다트머스 대학의 교수라든지 또 마야 스틸러에서 캔자스 대학교의 교수, 또 조행기라고 미시간 대학교 교수죠. 조행기 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단색화에 대한 이런 책들을 많이 냈습니다. 독일의 브리그만드 육만, 여기 이정인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교수, 또 영국의 샤르몰리는 런던대 소아스의 교수죠. 그래서 이런 외국 나라별로 한국 미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심 있는 분들을 이렇게 지금 나열해서 이분들에 대한 이름을 거론을 했고요. 네. 우리 미술에 대한 거를 이게 아닌다는 거는 결국 그 박물관이라든지 여기에 어떤 우리나라의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 거에서 외국 박물관 내에서 한국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 그래서 미국의 브루클린 미술관은 1974년도, 필라델피아에는 1992년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1998년도, 보스턴 미술관이 2003년, 그렇게 한국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면서 외국의 박물관 미술관이 한국관을 설치하긴 한다는 거죠. 독일의 퀸인 동양박물관은 1995년도, 영국의 빅토리아 엘버트 박물관은 1992년도, 여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큰 다양하리가 이렇게 메인에 자리 잡고 있죠. 일본에는 도쿄 국립박물관, 오사카 동양보좌박물관, 여기에 우리나라의 정말 좋은 도자기가 많이 이렇게 전시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의 미술이 외국에 어떻게 보여지고 또 연구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면입니다. 네, 이게 지금 외국 연구자들이 낸 저서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것이 그 샤르돌릿 영국 사람이죠. 영국 샤르돌릿이 코리안 아트라고 해서 이 책을 내서 19세기서부터 최근까지 한국의 미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지는 신학철 선생님의 그림이죠. 이 책은 지금 저 건너편에 코리안 아트 샤르돌린의 책인데요. 이거는 반응이 좋아서 이 영어로 된 책을 바로 이현식 씨가 한국 미술 19세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번역본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지만 사실 이우환 선생이 일찌감치 우리나라 민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스탈지아 코리안스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민화 작품들이 프랑스의 그 김해박물관에서 전시가 됐었었죠. 그래서 그 당시 거기서 만들어냈던 그 민화에 대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민화에 대한 가치 이런 거를 또 이우환 선생님은 일찌감치 먼저 알아봤던 거죠. 이거는 그 몇 년 전에 화제가 됐었던 루벤스의 이 그림이 모델이 한국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을 빚기도 했었는데요. 루벤스의 한국 남자였던 초상
거를 다룬 책입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현대미술, 그 중에 좀 단색화가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또 미술시장에서 우리가 많이 팔리고 있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학술적인 가치를 높여주는 것들이 영어로 된 이런 책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의 조앤키라는 분이 쓴 컨템포러리 코리안 아트인데 우리나라 단색화에 대한 거를 영문으로 소개한 이런 굉장히 소중한 책이죠. 여기 보여주는 것이 이우환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그분은 이 책과 또 하나의 단색화에 대한 이런 거를 조앤키 교수가 이렇게 썼습니다. 또 하나는 이 책은 쿠로코아미카라고 해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의 민중미술에 대한 것이 관심이 있어서 일본어로 쓴 거죠. 그래서 저항의 미학과 사상. 그래서 이거는 일본어로 쓴 우리나라 민중미술에 대한 거. 그래서 이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고미술에서부터 우리나라 현대미술까지를 망라해서 이렇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름으로써 한국 미술에 대한 위상이 세계적으로 더 높아지고 또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우리가 거꾸로 외국인들이 본 한국 미술을 우리는 낯설은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시는 4월 28일까지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서 오셔서 실질적으로 자료도 보고 여기에 진열되어 있는 책들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넘겨보면서 같이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번 전시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미술사가 4분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장에서 보여주고요. 이 또 인터뷰했던 내용은 저희가 발행하는 책자 속에다 수록이 됩니다. 여기에 인터뷰가 된 분은 전 국립중앙박물관 김홍남 관장님, 전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권영필 선생님. 권영필 선생님 같은 건 특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요. 1929년에 나온 에카르트의 조선미술사를 74년이 지난 2003년에 열화당 출판사에서 에카르트의 독문판을 완역을 해서 한국 미술사에 대한 책이 나왔다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또 그 이성미 선생님, 이 한국구전의 정신문화연구원의 교수님이었었죠. 지금 한국중앙연구소의 교수를 역임했던 이성미 선생님하고 현대미술 쪽으로 내려와서는 성신여대의 송미숙 선생님, 그 4분들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한국미술을 어떻게 연구를 했나. 그래서 이분들의 이런 걸 들으면서 우리가 좀 더 전시에서 접근해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 전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